또 사실 다니엘 로긴이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셀카 올리시는 분들 정말 많이 오는데 다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셀카 올리면 이 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사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도저히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에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필사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내서 그걸 계속 어필합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 걸 그렇게 티를 안 내요, 잘. 그렇죠. 티를 안 내시잖아요. 저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외모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걸 가급적 줄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독실 고수가 과학 칼럼니스트잖아요. 근데도 지금 마음속으로 처음에 봤을 때 과학 칼럼니스트 치고는 얼굴이 괜찮은데라고. 과학 칼럼니스트 치고는 이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궁금한 게 비교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비교하는 게 민머리 세계에서는 내가 꿀리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준엽 형이 1등 그리고 내가 2등 그 나머지는 쳐주질 않아요. 황재근 염경환 이런 애들은 그냥 인물로 안 쳐주거든요. 나는 근데 우리 세계에서 한 2등 정도는 훌륭하다. 사실은 다니엘도 지금 한국에선 잘생긴 얼굴처럼 보이는데 얘도 독일 가면 축에도 못 껴요. 제가 유럽 가봤는데 이런 얼굴이 널려 있어. 늘 보면은 약간 노래방 가서도 식구들 아들 딸하고 같이 가는데 애들이 하도 거기에 집착하니까 저도 집착하게 되고 100점이라도 한번 나오면 막 난리가 나고 100점 나올 때까지 부르고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일단은 점수라는 어떤 객관적인 척도에 목을 더 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인 것 같고요. 요즘에는 외모를 이제 어떤 개인의 경쟁력의 일부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언론에서는 중국 거지가 갑자기 모델로 캐스팅 돼가지고 인생이 역전이 된다. 이렇게 잘생겼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요즘에 오디션 프로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분명히 노래하고 춤을 이 친구가 더 잘해요. 근데 예쁘고 잘생긴 친구가 훨씬 더 득표수가 높고 더 빨리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외모라는 어떤 그 매개체 하나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위가 좀 낮아도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거나 아니면은 내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안정감을 얻었어요. 괜찮아, 난 행복해. 난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자본주의가 더 고착화되면 고착화될수록 돈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다 만연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른 애들이 보내는 학원에 보내고 다른 애들이 가야 되는 특목고에 보내면서 그 불안감을 좀 덜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특목고를 나와도 그 학원을 다 이수해도 이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판검사 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의사 된다고 성공하는 데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와중에 외모라는 거 그 하나로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외모에 목을 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꾸 자기 사진을 올리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솔직해졌다고 하면 어때요? 예전에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광고가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거랑 너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부자가 되는 건 김정은 씨. 그렇죠. 근데 카드 그 회사. 전까지는 아무도 부자가 되라는 걸 덕담으로 던진 적이 없어요. 행복해져야 되고 열심히 근면성실해야 되고 혹은 뭐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하지 대놓고서 돈이 많은 사람이 되세요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얼평 앱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 분들은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 때까지 배웠던 거는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해. 외모보다는 이런 것들이 뭐 너의 능력이 더 중요해. 이렇게 배워왔으나 그 사람들은 솔직해진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냐. 외모로 성공하는 세상이 오지 않았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꺼이 부자되라는 말을 덕담으로 주고받는 세상이 온 것처럼 잘생긴 게 사실 중요하다, 예쁜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드러낸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해지는 것 자체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양 문화는 원래 수치심과 체면의 문화였어요. 맞아. 이게 뭐냐면요. 타인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집단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양의 문화는 죄의식의 문화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더 중요한 시대 그 생활 환경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집단화해서 개인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면이란 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영어에서 체면이란 말을 표현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 그냥 저희가 흔히 말하는 속물이라고 하는 돈, 외모 이런 것들을 그냥 과감 없이 그냥 막 표현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얼평 이런 문화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얼굴이라는 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평가도 할 수 있는 건데 어딘가에는 나보다 훨씬 좀 떨어진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재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너무 잘생겼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유럽에 가면 널려 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을 때는 약간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이 SNS 잠깐만 그 얘기가 진심이었군요. 유럽에 가면 널려 있다는 게. 널려 있어요. 아 사실이에요. 네. 그건 사실이죠. 길에서 여자들이 쳐다도 안 봐. 오히려 형을 쳐다봐. 왜 날 봐요? 특이한 매력이 있죠. 의문의 일패. 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뭐 남녀 불문하고 8등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황금 비율이 있어요. 예로부터 8등신을. 네, 그건 있었죠.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리스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이성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봤는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황금 비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금 비율을 먼저 정해놓고 만든 게 아니라. 근데 거꾸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불상이 3등신 아니면 5등신이에요. 근데 예, 불상이 얼굴이 크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 불상을 봤을 때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다 아름답다 느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 다음에 분석한 결과거든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문화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공통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또 변화 안 되는 것, 또 인정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근접할 수 있습니다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상형으로 봤던 게 아닐까. 기원전 5세기까지만 해도 그 폴리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이제 7등신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어떤 현실적인 비율을 제시했는데 그렇지 않다. 기원전 4세기에 궁정의 조각가였던 리스포스라는 인물이 7등신보다는 8등신일 때 더 아름답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져다가 인체의 이 비율도를 만들면서 적용을 시켰다는 거죠. 처음 들어봤어요. 발등신이라는 말은 유럽에서 잘 안 쓰거든요. 아, 저는 진짜? 올해 처음 알았던 말인데 저희는 이제 완전 또 다른 기준으로 많이 따지죠. 뭐 여자 몸에 예를 들면 이제 가슴, 허리, 엉덩이 사이즈로 90, 60, 90 뭐 예를 들면 제일 섹시하고 매력적인 몸에는 이런 비율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미스 코리아나 무슨 미스 유니버스 막 이런 거 보면 외국 사람들의 키나 이런 비율이 너무 좋아서 저런 게 8등신인가 보다 이래서 우린 막 따라가려고 했었던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나라마다 그게 조금씩 또 미의 기준, 몸매 비율 뭐 이게 달라서 중국 같으면 이 A4 용지 요 하나에 요 바디가 이렇게 들어가면 미인이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휴대폰하고.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이 A4를 허리에 댔던 것은 내 허리가 이렇게 가늘다라는 이 폭을 이제 강조해서 보여줬던 것이고요. 진화론적으로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계속 변하기는 하지만 수컷이 암컷한테 끌리는 가장 이제 원초적인 것이 가는 허리와 넓은 힙, 골반 이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남성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강조했던 것이고. 그 여성 말씀하셨는데 허리를 그 강조하는 이유는 그 힙과의 비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0.7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보통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 애를 낳을 때도 그 정도의 비율이 애를 낳기를 제일 수월하다. 이렇게 이제 의학자들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름다움과 건강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만 가늘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자면 안 된다는 거죠. 0.7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면서 동시에 건강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종족 보존의 본능과 아름다움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따로따로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들도 남자 볼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네, 어깨가 그렇죠. 넓은 강한.
강한 남자 뭐 어느 정도 이제 나 이세를 뭐 책임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 간접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 황금 비율이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아름다운 걸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황금 비율이라고 했던 게 또 이제 주객에 전도돼서 황금 비율로 만들어졌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조작된 것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뭐 피라미드의 뭐 밑면과 높이 같은 것도 얘기할 때 피라미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쿠푸왕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이전의 피라미드는 더 경사를 깊게 이렇게 올리고 있었어요. 더 높게 만들고 싶어서. 그 당시 건축 기술이 없어서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 이걸 꺾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것도 황금비도 아니에요. 황금비는 이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딱 되는 게 황금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랑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예요. 1.618. 왜 무리수를 쓰고 그래요? 루트 쓰지 말래니까. 1.618인데 자연수로 해주세요. 1.618. 네, 적당히 그 정도인데 1.5에서 1.7 사이면 다들 그냥 이거 황금비네, 황금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A사 로고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억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황금비를 정말 잘 가지고 있는 거다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난 그 디자이너가 하는 말이 와 이거 쩌는데요? 근데 황금비가 뭐죠?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사진이 있는 걸 보면 네. 지금은 어떤 예술 작품이 혹은 어떤 고대 어떤 물건들이 발견된 것들이 황금비를 지켰다라고 해야 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되니까. 그렇겠죠. 황금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그 교육된 거예요. 그게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1대 1.618이라는 건데 쉽게 해서 이제 TV 16대 9 사이즈가 이제 거기에 맞는다는 거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크레딧 카드나 명함의 사이즈가 바로 그 황금 비율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런 비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고를 만들거나 뭘 할 때 그 비율로 만들어야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느끼게 정서적으로. 사실은 근데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깨면서 이제 그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미를 추구하는 건데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의 황금비는 A4라고 생각해요. 사실 A4 용지. 네, 그 황금비로 만든 종이 보면요 생각보다 넓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왜 이렇게 길고 넓적해서 못생겼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A4 용지라고 하는 거는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뭐 뭘 하더라도 책을 보든가 뭐 하든가 이거로 만들고 이 안에도 비밀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접어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A5가 되고 또 한 번 자르면 A6가 되고 또 이제 산업적으로 할 때 이게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루트 2로 만들어요. 1대 루트 2로 이렇게 루트 2로 만들어요. 1대 루트 2로 이렇게 무리수 쓰지 마시라고요. 1.4. 실제로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1.618인 것과 1.414인 것과 두 개를 보고 뭐가 더 안정적으로 보여라고 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건 A4이기 때문에 1.414를 지금 더 아름답게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마다 다르다, 익숙한 것마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리수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그 머리에 쥐가 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발견한 건데요. 그 이제 가로 세로가 1인데 대각선이 이게 자연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리수가 아니에요. 네, 유리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루트 2거든요, 우리가 배운. 근데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이 세계는 자연수로 질서정연하게 구성돼야 되는데 무리수라는 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수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바깥쪽에다 하려는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예, 죽였어? 예,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이제 거를 세상에다 알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막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니까 무리수를 숨겼던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것까지는 좀 무리수다. 사람 죽이는 것까지는.